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신흥 SEC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신흥 SEC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현재 촬영 시간 기준으로 해서 15%에서 16% 정도의 급등이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급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제목을 제가 움직이기 시작한 사모펀드라고 작성을 해놨는데, 기존에 제가 이 신흥 SEC 분석을 진행을 할 때, 이 FI들의 평단가 관련해서 좀 이야기들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FI들도 현재 물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엑시트를 하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관련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움직임들이 최근에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액면 분할이 진행이 되면서 이제 가격적인 측면으로 좀 저렴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업 밸류를 좀 따져보면은 그 가치 역시도 현재 시가총액과의 계리율이 현재 발생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있어서는 제가 잠시 뒤에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LP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현재 진행을 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기사 간단하게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와의 이 신흥 SEC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금 유입에 집중을 해야 될 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가를 상승 견인하기 위해서는 메이저 수급이 필요합니다. 이 수급의 주체가 필요해요. 그 수급의 주체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이 자금 유입에 좀 신경 써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흥 SEC 자체가 어, 기업 가치라던가 이런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맞아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주가 상승 여러 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래가지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이런 부분들, 소각 이런 부분들, 이 주주 재고 가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시장에서 이 테마성 자체로 좀 억가하는 부분들이 없어진다고 한다면은 좀 날개를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기사를 하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었던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진행을 했었던 이런 ESS 관련, 뭐 태양광, 뭐 이런 친환경 에너지 관련해서 강연을 진행을 했고요. 이 LP들을 초청을 해서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LP라는 거는 주요 출자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망한 이 투자 섹터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을 했는데, 눈에 띄는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신흥 SEC죠. 우리가 지금 현재 보고 있는 해당 종목이 현재 주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얘네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이 주요 포트폴리오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떠한 이유냐? 바로 이 재무적 투자자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스틱 글로벌 혁신 신성장 이 사모투자 합작 회사라고 보이실 겁니다. 이게 이제 스틱 인베스트먼트에서 진행하는 사모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현재 이 신흥 SEC에 투자를 한 상황이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사모펀드 관련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 FI들이 이 회사에 이제 투자를 진행할 당시에는 2차 전지 관련해서 주가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기업 가치가 이제 투자한 지분 가치가, FI들의 투자한 지분 가치가 약 6천억 정도였습니다. 그때 시가총액과 이제 크게 계리율이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지수가 이제 밀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밀리다 보니까 현재 주가까지
시가총액까지 주가가 하락한 모습이죠. 현재 시가총액이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인데 50% 이상 주가 하락이 나왔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FI들도 이제 투자금을 회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밸류에이션을 밸류업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절실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인데 어떠한 이유로 주가를 끌어올릴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틱 인베스트먼트 쪽에서도 이런 강연을 통해서 투자금을 유입을 한다라던가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자금 유입에 집중을 할 때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이러한 부분 중에 이 맥락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이제 밸류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2014년 기준에 이 에비타가 100억 건 수준이었습니다. 100억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기준으로 해서 에비타가 무려 8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제 8배 상승을 했으니까 현재 기준으로 에비타가 800억 정도 수준이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우리가 에비타로 이제 밸류 기업 가치를 산정을 할 때는 보통은 이제 이 M&A 시장 쪽에서 측정하는 기준이 멀티플을 줄 때 에비타 멀티플을 적용을 할 때 10배에서 20배 정도 이제 적용이 됩니다. 근데 2차전지 부품주 같은 경우는 보통 통상 10배 정도를 멀티플을 매기거든요. 그래서 이 800억 수준에서 10배를 이제 먹이면은 8천억이라는 금액이 나옵니다. 근데 이 8천억이 순수하게 이 기업 가치의 밸류 측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리는 이제 제외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순차입금이라는 걸 좀 제외를 해야 되는데, 현재 이 신흥 SEC의 순차입금이 대략적으로 3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3천억을 기존에 우리가 구해 놨었던 이 8천억에서 제외하면은 5천억 정도의 수준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현재 기업 가치인 3천억 시총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총이 3천억 수준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와 이 기업 밸류 가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2천억 정도의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신흥 SEC 쪽에서 이제 기업 가치 뭐 매출 1조 클럽에 달성을 하겠다, 뭐 약간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좀 여기서 추가적으로 살펴보면은 현재 신흥 SEC의 이 매출 증가라던가 그리고 현재 증설하는 부분들까지 고려를 한다고 한다면은 현재 회사 측에서 얘기하고 있는 올해 에비타 목표가 1000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멀티플을 10배를 매기고 에비타 멀티플을 10배를 매긴 후에 그럼 1조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입금을 2천억 수준까지 줄이면은 대략적으로 이 기업 가치가 8천억 정도 수준으로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와의 이 시가총액과의 괴리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런 밸류업이 제대로 적용이 된다고 했을 때 주가 상승이 크게 이루어질 가능성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신빙성이 없는 얘기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은 계속 설명을 드렸었던 이 FI들도 결국에 얘네가 진행을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바로 엑시트입니다. 엑시트. 수익 실현이에요. 엑시트를 하고 진행을 하고 나가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현재 신흥 SEC와 이 FI들의 관계 역시 좋은 상황이고, 이러한 밸류업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재 논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봤을 때도 주가를 끌어올릴 의지가 명확하게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특정적인 이슈가 하나 나온다고 한다면은 그 이슈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힘을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뭐 원통형 배터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ESS 관련해서도 지금 꾸준히 이슈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번 유럽에서 열린 인터배터리의 메인 이야기도 ESS 관련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 이슈들로 인해서, 그리고 증설이 계속해서 된다고 한다는 가정 하에 이 실적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증가를 할 것이고, 이 재무적으로 부담이 됐었던 이 말레이시아 쪽에도 이제 추가적으로 자금을 투자를 해서 개선을 할 의지가 엿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앞으로 좀 지켜볼 기업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소화해야 되는 물량들이 어마무시합니다.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어떻게 과연 소화해 나아갈지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 속에서는 주가 변동성이 끊임없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당연하게도. 그리고 현재 이평들의 이제 수렴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평선이 장기 평선을 돌파하는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구간들을 우리가 좀 유심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한 주가 상승이 나왔지만 추세를 이어갈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주가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뭔가 이슈적인 부분이라던가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재료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가 상승이 나온 거는 기준봉으로 이제 측정을 하고 잡고, 앞으로의 주가 변동성에 있었을 때 이 기준봉을 중심으로 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 자체가 이런 장기 평선 위쪽으로 좀 지켜주는지 이탈하지 않는지 그 여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구름대가 앞에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고려한다고 한다면은, 이 구름대를 돌파를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기 위해서는 이전 악성 물량들을 다 소화를 해야 된다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인 자금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는 사실 뭐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게 기타법인이랑 금융투자 쪽인데, 투신 쪽에서 좀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은 자금 역시 아직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수급이 오늘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 지금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모건 스탠리 외적으로 이제 뭐 JP 모건 서울이라던가 UBS 증권, 메릴린치 같은 경우는 매도가 찍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 자금이 단기적으로 유입이 되는지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유입이 될 것인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속 제가 추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참고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흥 SEC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